안녕하세요. 리마인드 피부과 원장 신은재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외모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면 어떤 곳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피부과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성형외과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각각 어떤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눠보기 위해서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았는데요. 바로 제 지인이신 성형외과 전문의 윤석호 원장님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굉장히 국어책 읽듯이 하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성형외과 의사. 다시 제가 웃었잖아요. 이런 거 원래 자연스럽게 넣어도 돼.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성형외과 의사의 홍보 의사를 맡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 윤석호입니다. 자, 이렇게 성형외과가 아닌 피부과 원장님과 함께 영상을 찍는 것도 되게 특별한 경험인데요. 아무래도 피부과, 성형외과가 다루는 것들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저희가 오늘 묘하게 대결 구도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할 때 더 텐션이 높네요. 평소보다. 재밌잖아. 먼저 눈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눈밑 지방은 주로 나이가 들면서 여기 피부가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요. 특히 눈밑은 피부가 얇고 지방이 몰려있는 부위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밑 지방이 돌출되면 눈이 어두워 보이거나 항상 피곤하고 졸려 보이거나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성형외과에서는 보통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을 하시거나 이제 뭐 40, 50대 이상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하안검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을 통해서 확실한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피부과 시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회복 기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이제 하안검 성형술 같은 경우는 절개가 있기 때문에 실밥 제거라든지 흉터 관리가 추가로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피부과에서는 눈밑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실까요? 피부과에서는 아무래도 비절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로 이제 올리지오 아이나 써마지 아이 같은 고주파 레이저, 그리고 하이프 레이저, 그리고 리쥬란 아이 같은 스킨 부스터 시술을 통해서 눈밑을 개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부 절개가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흉터가 남지 않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수술보다는 아무래도 결과가 다소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성형외과를 가시라고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지인들을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갔나요? 그랬나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이게 누가 누군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도 고민이라서 지난번에 여쭤봤던 그 눈밑 꺼짐 그리고 다크서클 이런 거는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이제 실제로 눈밑 꺼짐이 굉장히 심하거나 우리가 이제 광대 쪽에 좀 볼륨감이 없으신 분들은 지방 이식 또는 뭐 필러 아니면 정말 심하신 분들은 보형물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서는 얼굴에 울퉁불퉁한 이 부분, 얼굴의 컨투어, 윤곽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바꿔서 다크서클을 치료해 드립니다. 네, 피부과에서는 환자분의 나이가 어리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눈 밑에 여기 볼륨실을 넣거나 필러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콧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죠. 모든 네. 분야에 다 자신 있습니다. 네. 자, 성형외과에서는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 수술을 통해서 이제 콧대를 높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겉으로 흉이 안 보이게 코 안쪽을 절개하고 이제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매부리 같은 경우 이제 코를 매끈하게 깎아서 콧대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수술은 전후 효과는 확실하지만 또 마찬가지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또 붓기가 좀 빠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코 필러나 코 실 리프팅을 사용해서 콧대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필러는 빠르고 간편하게 콧대나 턱선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요. 회복 기간도 짧고 주사로 간단히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필러는 효과가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리터치를 해줘야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이 오똑하게 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점점 퍼져서 이게 아바타 코처럼 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큰 변화를 원하시면 웬만하면 코 쪽은 다 성형외과 가서 수술을 하시라고 권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턱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턱선이 흐릿하거나 처진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래턱이
과하게 발달된 경우 사각턱이라 그러죠. 이럴 때는 골격을 줄여주는 뭐 사각턱 축소술이나 아니면 턱이 너무 이제 나오신 분들은 턱끝을 모아주는 턱끝 수술을 하지만 단순히 이제 안에 있는 뼈를 줄이기만 하면은 오히려 이제 겉에 있는 피부, 연부 조직에 처짐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부 조직을 함께 줄여서 턱선을 드러나게 하는데 이중턱 지방흡입, 이중턱 근육 묶기, 실리프팅, 안면 거상술술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수술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1, 2주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보톡스나 필러, 리프팅, 실리프팅 등을 이용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도 빠르지만 일시적인 효과를 제공하므로 이제 주기적인 리터치가 필요하고요. 리프팅으로는 이제 울세라 같은 거, 그리고 리프테라2 이런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피부를 당기고 탄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갸름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턱에 여기 살이 너무 많으면 이제 이 부분에 윤곽 주사를 놓거나 브이올렛 주사를 놔서 좀 더 갸름하게 만들어주고요. 실 리프팅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레이저만으로도 잘 안 될 때 이 처진 피부를 당겨주는 방법으로 리프팅 효과를 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각각 제공하는 다양한 시술과 수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